노후의 불안이 선물하는 것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두 가지 불안을 마주한다. 하나는 돈에 대한 걱정, 다른 하나는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두려움이다. 이 두 불안은 마치 숨결처럼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 있다. 누구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온전히 이겨낼 수 없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불안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끝까지 살아있게 하는 은밀한 생명수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돈 걱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아직 더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일깨운다. 노후의 결핍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내일을 막연히 기다리며 권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 만약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더 이상 부족함도 걱정도 없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살아있는 듯 죽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돈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일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다. 노후의 불안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삶을 향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서 무서운 것이 아니다. 진짜 고통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데서 온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돈 걱정은 우리를 채찍질한다.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라고, 조금 더 버텨보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한다. 노후의 불안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너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고. 불안은 괴롭지만 그 괴로움 덕분에 우리는 아직 숨쉬고 있다. 두려움은 무겁지만 그 무게 덕분에 우리는 아직 꿈꾸고 있다. 어쩌면 돈 걱정이 없는 삶이란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 어쩌면 결핍 없는 노후란 삶이 아니라 기억만 남은 껍데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불안해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자. 부족한 지금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과 결핍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결국 불안은 삶의 다른 이름이다. 불안은 오늘을 뜨겁게 살아가라는 신호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불안을 품고 살아냈음을 마지막 순간에 기꺼이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나는 끝까지 살아있었다고. 불안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 나를 지배하는 감정을 극복하는 비밀.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와 빠른 변화 속에서 쉽게 불안과 무기력에 빠지곤 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는 삶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안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좀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불안과 무기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한 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불안은 말 그대로 안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의문,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원인이 감정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되면 일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사소한 문제에도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무기력은 아무런 의욕이 없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가 고갈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과중한 업무나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만성적인 피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상태를 야기한다. 무기력은 우울감과 연결될 수 있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부르기도 한다. 이런 불안과 무기력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감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고 일과 취미 생활에도 만족을 느끼기 힘들다. 게다가 만성화된 불안과 무기력은 수면장애, 두통,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같은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한편으로 마음이 건강해지면 호르몬이나 뇌 기능이 개선되어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다뤄야만 자아 실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과 무기력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개인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불안과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내가 불안하고 무기력을 느낀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감정일기를 써보는 방법이 유용한데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왜 무기력을 느끼는가 하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날그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막연했던 감정을 보다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무기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10분 일찍 일어나기나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처럼 작고 단순한 일을 먼저 시작해보면 좋다. 이런 작은 습관을 달성할 때마다 캘린더나 체크리스트에 표시해두고 스스로 이뤄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면 서서히 무기력을 떨칠 에너지가 생긴다. 동시에 불안이 올라올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 긴장하게 마련이므로 의식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춘 뒤 4초 내쉬는 복식호흡,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스트레칭, 조용한 장소에서의 명상 등이 있다.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안정시키면 불안도 점차 누그러진다. 불안과 무기력 극복에서 핵심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내면의 부정적 사고 패턴을 긍정적이거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극단적인 비난 대신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질 방법이 있을 것 같은 표현으로 사고를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또 문제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히 문제가 무엇이며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어떤 대처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막연함이 줄어들어 감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불안과 무기력을 겪고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의외로 큰 공감과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이제는 낯선 일이 아니다. 적절한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적극 권장된다. 무엇보다 불안과 무기력으로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바빠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여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은 휴식을 마련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향초를 켜고 차를 마시는 것처럼 소소한 의식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면 스스로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는 심리적 안정과 자기 효능감에 큰 도움이 된다.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만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먼저 감정 다이어리를 작성해보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히 그날의 기분을 적고 어떤 순간에 불안과 무기력이 두드러졌는지 기록해두면 자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다음으로 부담 없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보통 무기력을 느끼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단순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면 정신에 생기가 돌아온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점 3가지와 내일 해보고 싶은 작은 목표 1가지를 적어보는 습관도 소소하지만 효과적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성취감을 쌓고 다음 날에 대한 가벼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반복하면 어느새 삶의 에너지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 더불어 언어 습관도 중요한데 나는 역시 안 돼 같은 부정적 표현 대신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배운 점이 있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처럼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사고 패턴 역시 긍정적으로 변한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강한 빛, 과도한 정보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휴일에도 기상 시간을 크게 바꾸지 않고 과음과식을 자제하면 불안과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불안과 무기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노력이 금방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길게 보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이전보다 분명히 나아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쌓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완벽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실수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 연민 개념에서도 말하듯이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몰아붙이기보다는 따뜻하게 이해하는 자세가 치유의 출발점이 된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편적 인간성을 깨닫는 태도야말로 불안과 무기력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결국 불안과 무기력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불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살피고 수용하며 작은 습관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안정된 상태로 변해 있을 것이다. 만약 다시 불안과 무기력이 찾아오더라도 이미 한 번 이겨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주변 사람들과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해본다면 누구나 불안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실천과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